한국은 바다에 철을 버렸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강 슬래그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들이죠. 그런 걸 바다에 설치했다고요? 저는 해양 보건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20년 가까이 세계 곳곳의 죽은 바다를 다녀봤지만 바다에 철을 던져서 생태계를 살린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바다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쓰레기라 부르던 회색 돌 하나에서부터요. 도대체 그 바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제가 직접 본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린내가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고 검게 변한 파도 위로 둥둥 떠오르는 폐 그물더미와 죽은 물고기들. 그것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어선들의 모습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이탈리아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베르닌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해양 환경 복원과 관련된 NGO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중해를 보며 자라서 그런지 바다는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년간 방치된 플라스틱, 중금속, 인간의 욕심이 만든 폐기물들이 제가 사랑하던 바다를 집어삼키고 있는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의 어떤 바다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제보가 들어온 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보도자료라고 생각했어요. 철강 부산물을 바다에 설치한다는 한 줄 요약을 보고서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짓을 누가 아직도 해? 철을 바다에 던져서 뭘 하겠다고? 당시 제가 있던 곳은 이탈리아 남부 해안. 바다 생태계가 거의 죽어버린 현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매일같이 수거 작업과 생물 조사에 시달리고 있었고 매번 반복되는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 중인 제 후배 미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리톤이라고 들어봤어요? 철강 슬래그로 만든 인공어초인데 바다가 진짜 살아났대요. 트리톤, 바다의 신 이름을 거기다 왜 쓰지? 전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도 일본과 몇몇 국가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대부분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한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울릉도 바다에서 조사를 시작한대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사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던 국가는 아니었어요. 해양기술이나 보건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도적인 이미지도 없었고 그저 환경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경제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죠. 철강 슬래그를 가공하여 인공어초로 활용, 해조류 착색률 증가, 생물 다양성 회복, 천연 안반 대비 생물량 최대 5배 증가.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한 건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울릉도행 항공편은 없었지만 포항에서 배를 타면 된다고 들었어요.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왠지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색 돌을 눈앞에서 마주한 순간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포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작은 조사팀과 함께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12월의 동해는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고 배가 요동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뭘 찾겠다는 거야? 파도에 밀려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미나가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슬래그라는 단어, 사실 저에겐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슬래그, 철강을 만들 때 철광석을 고온에서 녹이면 남는 부산물로 대부분은 폐기되거나 일부는 건설자재로 재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바다에 그걸 넣는다? 솔직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슬래그는 무겁고 거칠고 성분도 불순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유해 중금속 유출 문제로 환경단체들과 마찰을 빚은 적도 있었죠. 그러나 트리톤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중 드론을 이용해 해저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진해색의 육면체 구조물들이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로 해저에 고정돼 있었고 그 표면엔 해조류가 빽빽하게 착생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자 현장 전문가인 이수혁 박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포스코에서 개발한 트리톤입니다. 철강 슬래그를 일정 조건에서 가공해 내구성 있고 생물 착생에 최적화된 구조로 만든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본 트리톤의 표면은 자연 안반처럼 거칠었고 틈새 구조가 살아있어서 작은 어류들이 그 사이를 누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유해물질 문제에 대해 묻자 이수혁 박사는 다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장기 침수 실험, 용출 시험, 해양환경 독성 테스트까지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실험 데이터도 공개되었는데 철강 슬래그는 고온 처리 후 불순물이 제거되어 칼슘, 마그네슘, 철과 같은 해조류 성장에 필요한 무기질만 남아 있었죠. 또한 슬래그 자체가 pH 완충 작용을 해 해양 산성화를 줄여주는 기능까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자연 안반은 재생이 느려요. 하지만 이 트리톤은 복원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눈앞의 생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구조물 위로 자라난 미역, 다시마, 톳, 그 사이를 부유하는 멸치떼들, 그리고 한켠에 자리 잡은 전복까지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든 바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해양 복원이란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쓸모없다고 여긴 것으로 생명을 다시 불러오는 이 방식은 저에겐 충격이자 또 새로운 희망처럼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단지 기술로만 이뤄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이수혁 박사와 함께 울릉도 북쪽 해역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트리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대조 지역으로 불리는 구역이었어요. 드론과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해저를 촬영한 영상이 선상 모니터에 띄워졌을 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숨이 터져 나왔고 그곳엔 바다가 없었습니다. 검게 변색된 해저 바닥, 해조류 하나 없이 벌거숭이로 드러난 안반들, 그리고 이따금 폐플라스틱이 걸려있는 그물망이 눈에 들어올 뿐 생명이라 불릴 만한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갯녹음이라는 거군요. 네, 한국 동해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박사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갯녹음, 영어로는 Sea Desertification. 말 그대로 바다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갯녹음은 수온 상승과 해류의 변화, 그리고 해조류를 갉아먹는 석회조류가 확산되면서 해조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사이 수온이 평균 1.2도 이상 상승했고 그 결과 미역과 다시마 같은 주요 해조류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어류 산란장과 서식지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획량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갯녹음 지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했고 자연복원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하에 대체 기질 설치를 포함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체 기질 중 하나가 바로 철강 슬래그로 만든 인공어초 트리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트리톤이 설치된 해역과 그렇지 않은 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트리톤이 있는 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가 확인되었어요. 해조류 착생률 평균 3배 증가, 어류 개체수 2.4배 증가,
해조류종 다양성 최대 2배 이상. 일부 해역에서는 천연 안반 대비 생물량 5배 이상. 모든 수치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공동 조사한 공식 자료였고, 저는 그것이 조작이나 미화가 아님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바다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 우리가 산업 폐기물이라 불러왔던 철이라는 사실은 기묘하면서도 뼈 아픈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타던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루카 씨, 괜찮으세요? 이 박사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왜 꼭 철이어야 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바다의 일부였으니까요. 이틀 뒤 드디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트리톤이 실제로 설치된 해역. 울릉도 동쪽 연안의 비교적 깊은 수심대였습니다. 구조물 설치 이후 1년이 지난 해역으로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정기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오늘은 해조류 착생과 어류 개체 수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책임을 맡은 해양과학연구소 박사는 드론 조종기와 수중 카메라 모듈을 점검하며 짧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연구선 내부의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그들이 보여줄 화면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드론이 해저 20m 지점에 도달하자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면 아래 어둡던 바다는 이제 초록빛이 돌며 생명의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커다란 트리톤 구조물이 여러 개 겹겹이 놓여 있었고 그 표면에는 미역과 다시마가 마치 산호초처럼 자라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는 전복과 소라들이 붙어 있었고 사이사이를 누비는 쥐치, 감성돔, 학꽁치떼가 마치 정착지를 삼은 듯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설치 6개월 후부터 해조류 착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천연 안반 대비 약 3.5배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그렇게 설명했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조사원이 말했습니다. 어류, 서식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지역은 구조물 설치 전보다 어류 개체 수가 2.7배 이상 늘었고요. 생물 다양성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공식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반한 설명이었고, 저는 그 데이터를 손에 들고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작은 문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트리톤의 홈 사이로 다리를 조심스레 뻗으며 기어 나오더니 잠시 멈춰 주변을 관찰한 후 다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그저 문어 한 마리가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바다가 숨쉬는 순간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건 그냥 복원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제가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자 조사팀의 한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회색 돌 하나가 해주는 일입니다. 한참 후 연구팀이 구조물 표면을 긁어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해조류 뿌리 조직은 건강하고 튼튼했고 석회조류와의 경쟁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기질 성분 분석 결과 트리톤 표면에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이는 해조류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조화로운 순환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위기를 만든 건 분명 인간이었지만 그 바다를 다시 살려낸 것도 결국 인간들이었어요. 그날 밤 조사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바다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 회색 돌들이 지켜내고 있는 작은 생명들이 물살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번째 밤이었습니다. 울릉도 해양 복원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돌아온 후 저는 서울의 한 세미나에 초청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부산물의 순환과 생태 복원이라는 주제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감탄을 담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슬래그요? 그거 환경오염 물질 아니에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찌꺼기잖아요. 바다에 그런 걸 왜 넣는 거죠? 한국 정부는 진짜 제대로 검증한 거 맞아요? 처음엔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제가 한국에 대해 느끼고 있던 감동을 차갑게 식히는데 충분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바라본 건 아닐까? 행사장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기사들과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며 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슬래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만든 홍보용 사업이라는 비판들도 있었죠.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조차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트리톤 현장조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근교해역에 새로 트리톤을 설치하는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조금 지친 상태였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동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현장은 도시와 가까운 탓인지 해양오염이 눈에 띄게 심각했습니다. 폐비닐과 쓰레기들이 바닷가를 점령하고 있었고 물빛조차 탁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여기에 트리톤을 설치한다고요? 이런 곳에서도 가능할까요? 저의 질문에 조사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더 필요하죠. 우리가 깨끗한 바다에만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그건 복원이 아니라 미화일 뿐이잖아요. 그 말에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다가 이미 회복된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아요. 사후 모니터링, 지역 어민들과의 협력, 생물 조사까지 모든 게 연속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현장에는 인근 어촌계에서 온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전엔 이 앞에도 다시마 같은 것들이 무성했었는데 지금은 고기들은 안 잡히고 썰물 떼면 악취만 남았었어요. 근데 저 구조물 덕분인지 지난달엔 물고기 떼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껏 제가 의심했던 모든 감정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나친 이상화가 잘못일 수도 있지만 기계적인 비판과 냉소가 진실을 가리는 경우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드론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록 아직 깨끗하진 않았지만 트리톤 주변에 서서히 착생되는 미세한 해조류 줄기들, 구조물 사이를 서성이는 치어 한 마리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 사실만큼은 데이터가 아닌 눈과 마음으로 확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조용히 동해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멀리서 희미한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전 서울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슬래그는 결국 쓰레기다. 대기업이 이미지 세탁하려는 쇼일 뿐이다. 처음엔 그런 말들에 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요. 트리톤을 만든 사람들은 철강 공정에서 남은 슬래그를 폐기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다의 새로운 기반으로 생각했고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냐, 자원이냐는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을 전공했던 과거의 저라면 단지 실험 수치를 분석하고 논문 결과에만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데이터가 아닌 현장을, 기술이 아닌 철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색의 돌들, 냉혹한 산업 부산물이라 여겨졌던 그것이 바다 속에서 생명을 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단순한 기술적 감탄이 아닌 존경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 구조물 하나하나가 수년간의 실패와 연구, 그리고 바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바다에서 만난 해양 과학자들, 묵묵히 드론을 조정하던 조사원들, 자신의 마을 앞바다를 지키려 애쓰는 어민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태도가 결국 이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나라건 어떤 바다건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트리톤을 보고 단지 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구조물들은 단단한 철보다 강한 사람들의 의지가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버려졌던 것들이 가장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그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부드럽게 퍼지는 아침 햇살들. 그 아래 어딘가에서 트리톤이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할수록 제 마음속엔 또 다른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단체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만들고 국제해양보건 컨퍼런스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동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제가 보여준 영상과 데이터를 본 후엔 하나같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철강 슬랙으로 만든 구조물이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인공어초 중 가장 정교한데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저는 그때 한국에서 들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슬래그는 그냥 부산물이 아니라 산업이 자연과 손잡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유럽 해양학회에서 산업 부산물의 순환과 생태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리톤의 구조, 성분, 검증 과정, 해조류 착생과 어류 복원 데이터까지 모두 팩트로 제시하며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이 구조물은 한국에서 철강 산업의 부산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바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버릴 것과 쓸 것으로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그 구분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호라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이어진 박수는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 불렀던 것 중 일부는 사실 잘못 쓰였던 자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다시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이 바다를 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이 바다를 되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바다는 결코 혼자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구조물이 많아지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살리겠다고 믿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바다도 스스로 숨 쉴 수 없다는 것을요. 이 프로젝트가 특별했던 이유는 철을 바다에 던졌다는 충격적인 시도 때문이 아니라 철을 쓰레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부산물, 버려진 구조물, 회색 돌덩이 하나가 그렇게 바다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오랜 실험과 기다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되살린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움직인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 부르는 것들 중에도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진실을 한국의 바다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따뜻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바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감동을 전해드릴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